네, 몰랐습니다. 황구상 기자가 이렇게 방송에 빨리 적응할지 잘 몰랐는데, 자,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있습니까? 네, 우선 이제 오늘 말씀드릴 소식은요. 지난달 일에 잠깐 조정을 보였었던, 진정 조짐이 보였었던 이제 유럽 재정 위기 덕분에 다시 코스피 지수가 한 1900선까지 웃돌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우려가 다시 불거지면서 또 코스피 지수가 지난주에는 1800 밑으로 떨어졌다가 오늘은 다시 또 1800 위로 휙 올라왔는데요. 네. 그래서 이따라서 이제 외국인 동향을 한번 보니까 이제 19거래일 동안, 그러니까 오늘을 포함해 20거래일입니다만은 지난주 금요일까지 19거래일 동안 11거래일 동안에 외국인의 이제 순매도 행진을 쭉 이제 왔었습니다. 어휴. 근데 그 순매도가 왔었던 그 규모가 오늘까지 포함해 3조 3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렇지만은 이제 외국인이 그 파는 와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순매수 행진을 이어왔던 종목들이 있어서 눈에 띄더라고요. 이 부분을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줄기차게 팔았거든요. 맞습니다. 하루에 보통 한 3천억 원 정도 안팎의 순매도를 보이면서 우리 시장을 계속 압박하고 이 가운데 뭐 어떤 종목들은 공매도도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유난히 투자자들을 상당히 힘들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와중에서도 계속 사는 종목들이 있더라. 네, 맞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눈에 띄는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외국인 순매수 동향 같은 부분은 이제 그날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후 6시 이후에야 집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까지 최근 이제 자료가 지난주 25일, 지난주 금요일 25일까지 자료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현대해상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11월 코스피에서 이제 외국인이 매섭게 물량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해상의 경우에는 지난 11월 3일 딱 하루를 제외하고요. 11월 1일, 2일 그리고 오늘까지 11월 4일부터 오늘까지 줄곧 순매수세를 이어왔었습니다. 오호.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는 914억 원에 달합니다. 현대해상? 네, 맞습니다. 보험주 어떤 2등, 네. 3등 보험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맞습니다. 현대해상을 이렇게 쭉 사고 있다. 규모도 상당하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좀 그 이유랄까, 좀 뭐가 좀 있습니까? 최근 3개월간 현대해상에 대해서 이제 증권사들이 분석 보고서를 내잖아요. 그 투자 의견이 매수 일색입니다. 그만큼 이제 뭔가 향후의 전망이라든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지난 2년간 주가 상승률이 꽤 와서 다소 부담이 된다라는 의견도 일각에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수익성이 높은 상품 위주로 매출이 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보험사들에 비해서 신계약 성장세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 강점을 꼽히고 있습니다. 야. 그리고 증권사 컨센서스라고 하죠. 다수 증권사들이 이제 의견을 모아서 그 의견을 평균치 냈던 그런 부분인데요. 이제 내년 이제 매출을 보면은 현대해상 매출이 7조 9천억 원 선으로 올해 대비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익률을 높여줄 수 있는 상품 구조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 덕분에 영업이익은 올해의 2배,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올해의 3배 수준에 달할 거라는 게 이제 증권사 컨센서스입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 네,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노무라 증권을 중심으로 해서 좀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노무라에서 네. 일본 계좌금이 좀 좋아하나 보죠. 자, 현대해상 제가 일봉, 주봉, 월봉을 탁탁탁 띄워드릴 텐데 이걸 보면 느끼는 게 참 많을 거예요. 그리고 황수상 기자랑 같이 한번 일봉부터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4월, 그러니까 올해 4월부터 일봉입니다, 일봉. 올랐다가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다시 또 기하급락을 오르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걸 쫓아갈 수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단기 매매 관점에서 이 현대해상을 보면 답이 안 나오죠. 자, 한번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 자, 주봉이니까 09년, 2000년 1월부터입니다. 자, 보시죠. 훨씬 더 흐름이 안정적이 됐죠. 주봉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시야를 조금 멀리 들어서 현대해상과 같이 이렇게 저평가된 이 어떤 그 업종을 대표하는 우량주를 장기 투자하면 시장이 오르건 내리건 남유럽에서 무슨 신혼등급이 떨어지건 디폴트 위기가 나건 말건 상관없이 이렇게 야금야금 가는 겁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월봉을 볼까요? 월봉? 자,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세요. 월봉으로 보면 이건 이제 2001년부터 한번 보시죠. 이렇게. 물론 이제 그 서프라임 위기 때 아주 대폭락이 와가지고 힘들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지만 길게 보니까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호흡을 길게 하고 이 시장에 접근을 해야 특히 이제 그 우리 시청자분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렇게 돈이 많지 않고 시장에서 뼈가 이제 막 굵은 이런 분들이 아니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주봉을 보면 딱 이게 09년도부터인가 이게 3년이거든요. 3년. 보통 한
투자는 2년 내지 3년을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봉이 말해주는 거죠. 2년 내지 3년 놓고 10,000원 아래에서 샀다 치면 지금 뭐 한 200% 수익이 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2년 내지 3년 내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 기구만장 기자께서는 현대해상을 통해서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대해상 이외에 10일 이상 매수세가 이어지는 종목들이 또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별로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아, 요즘 많이 팔았으니까. 네. 네. 대표적 매수주로 꼽히는 KTNG에 대해서도 13일 연속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아, 담배주? 네, 맞습니다. 어허.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이제 수출주 실적 전망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KTNG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내수주로 꼽히다 보니까 안정적인 실적이 이제 예견된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시가 배당률도 4%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고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져서 예,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네. 뭐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담배는 더 많이 핀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가 안 좋을 때 더 많이 오른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좀 그런 얘기는 그냥 우리가 네. 재미삼아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뭔가 좀 귀담아 들을만한 얘기입니까? 우선 안정적으로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게 사실은 맞는 거고요. 그 대신에 이제 담배 시장 내에서 이제 외국계와 이제 국산계 그 사이에서 이제 시장 다툼 그런 부분이 많다라는 걸로 예전에 복지부 출입할 땐 들었던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다. 우리 황 부장님 담배 좀 많이 줄으셨나요? 아니면 네,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얘기들 좀 해주시죠. 네, 그 외에는 대한제강이 있습니다. 대한제강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매수세가 11일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제강 약간 좀 생소하네요. 예. 네. 포스코나 이제 현대제철 그리고 동국제강 이런데 큰 종목들에 비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회사의 업력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954년에 설립돼서 이제 한 3년 후면은 상사 60주년이 됩니다. 철근 등을 생산해서 건설업체나 유통상 그리고 조달청 등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체의 경기를 많이 타기도 합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가 올해 초에 이제 한 1만 원, 이제 10,000원 상단 부분은 이제 웃돌다가 지금 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10월 초 같은 경우에는 4,900원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5,600원으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요. 많이 빠졌네요. 엄청 많이 빠졌다가 이제 의미 있는 반등세가 요 한 달 동안 겨우 좀 한 달 반 동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 쪽에 쌓여있던 뭐 철강 재고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좀 떨어졌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포스코 쪽에 생산하는 이제 철강 제품 같은 경우 판재료라고 해서 판형으로 생겼다고 해서 판재료라고 한다고 하네요. 근데 그거보다 좀 길게 이제 대한제강에서 만들고 있는 이런 철강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해외 시장 영향을 좀 훨씬 덜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강점이 좀 매력적으로 뽑히고 있고요. 그리고 또 건설사 경기에 영향을 많이 타긴 하지만은 지방에서 아파트 물량이 늘어나는 데다가 공무원 부문의 발주가 조금씩 늘고 있어서 철근 부문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이 부분이 매력 포인트로 꼽혔던 게 아닌가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한한 게요. 제가 고향이 전주에서 주말에 지난 주말에 어제 전주 갔다 왔는데 전주 지역의 그 분양가라든가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대요. 네, 지방 쪽으로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와 작년 같은 경우에 엄청 많이 올랐었던 게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수도권 서울의 어떤 그 아파트 뭐 시장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침체지만 네, 맞습니다. 지방에서 건설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철근 대한제강이 주력으로 생각하는 철근의 수요는 그렇게 뭐 나쁘지 않다.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맞습니다. 3분기에도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는데 순이익은 약간 좀 이렇게 손실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군요.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네. 이런 그 일종의 그 자산 가치주 투자 개념으로 외국인이 접근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자, 또 외국인이 러브콜을 보내는 종목들 또 얘기해 주시죠. 예, 그 다음에는 한국항공우주 카이가 있습니다. 네. 8일 연속 매수세가 있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외국인 지분율이 의미 있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좀 띕니다. 6월 30일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했었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8.57%의 외국인 지분율을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8월 초까지, 8월 초중순까지 4%대 초반으로 외국인 물량이 싹 나갔었다가 다시 이제 10월 중순부터 해서 의미 있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가 지금 이제 7%대를 이제 웃돌고 있고요. 상장 이후 이 카이는 100% 올랐군요. 맞습니다. 장이 이렇게 안 좋아도 이렇게 좀 이렇게
탄탄한 흐름이 이어지는 건 역시 외국인이 좀 뒷받침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수급 영향이 있으니까 네. 많이 오르는 걸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한국콜마, 그리고 한라건설, 한화증권, 한미반도체, 종근당바이오, 예스코어 등에 대해서는 7일 연속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G2R, 일성신약 등에는 6일 연속, 그리고 남광토건, 한화, 두산엔진 등 종목에는 5일 연속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게임빌, 대표적으로 또 이제 게임주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일 연속으로 외국인 순매수세가 몰리고 있고요. 동국제약 그리고 TPC 글로벌도 13일, 10일 연속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모습이 감지됐습니다. 네. 황수상 기자. 네. 한화증권이 예. 요새 장이 안 좋아서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예. 액면가가 5,000원인데 예. 지금 주가가 4,500원이에요. 이 스튜디오 바로 건너편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프루덴셜 증권도 인수를 했고.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그룹의 어떤 그 금융 주력사 중에 하나인데 대한생명도 끼고 있고. 네. 이 액면가도 안 되는 이 주가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이렇게 무언가 이 하나증권의 뭐 성장성이 떨어진다는 점, 뭐 증권업계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주가입니까? 아니면 좀 무언가 좀 비정상적인 수급 때문에 뭐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진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건?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다가 저도 이제 지난주에 한번 최근에 공모주 시장을 한번 봤었는데요. 공모주 시장을 보다 보니까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IPO 시장에 이제 주관사로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수수료 수익 부분이 많이 좀 적은 데다가 새로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이 이제 IB 부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 관련된 수수료율이 작년에 비해서 1%포인트 내지 2%포인트가량 줄어드는 모습들이. 확 줄었죠. 근데 그건 꼭 하나증권에만 나타나는 전반적으로. 모습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좀 문제로 꼽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매수하는 종목 짚어봤고요. 외국인이. 자, 이번에는 외국인이 매도하는 종목들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이 주로 매도하고 있습니까?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가장 오래 나타났던, 그러니까 이제 매도세가 가장 오래 지속되고 있는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덕성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덕성? 네, 맞습니다. 제가 이거 한 10년 전 관심주였던 것 같은데요. 10년 전에 보셨던. 이 피형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다. 네. 1966년에 설립됐던 합성 피혁업체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지도 1987년, 그러니까 올해로 만 24년 정도가 되는 종목인데요. 외국인이 지난달 12일 이래로 33거래일 연속으로 덕성을 내다 팔고 있습니다. 우와. 그런데 뭐 외국인 지분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0.6% 수준에서 0.06% 수준. 그러니까 외국인 보유 물량이 90%를 털고 나갔다라고. 몇천 주씩 팔았고요, 몇천 주씩. 조금씩 계속 팔았는데 이게 계속 이제 기록으로는 네, 남는 거죠. 거고요. 자, 덕성. 제가 관심 있을 때 한 3,000원대였던 것 같은데 반토막 났군요. 한 10년 만에.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네, 그 외에서는 일진홀딩스가 있습니다. 외국인 물량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26거래일 연속 나타나고 있다는 특징입니다. 오늘 또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올 들어서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다소 높아졌던 기간이 보니까 이제 또 이제 일진홀딩스 주가가 많이 빠지던 주간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일진홀딩스 주가가 빠지는 기간 동안에 지분율을 높였다가 다시 또 그만큼 다시 또 내다 파는 그런 모습이 최근 반등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물량으로 이제 풀이되는 대목이고요. 그 외에 삼광유리 그리고 신대양제지 같은 경우도 20일 연속 순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하이트홀딩스, 팀스, 그리고 제일모직, 키움증권, 동양생명, 삼성 SDI, BS금융지주, 한국전력 등도 외국인이 10일 이상 순매도하는 종목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예. 이렇게 좀 많이 사는 종목, 파는 종목 많이 알아봤는데요. 예. 이 외국인의 매도는 당분간 좀 계속될 것 같기도 한데, 그죠? 예, 맞습니다. 네. 이럴 때는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외국인이 좀 파는 종목은 뭐 쳐다보도 말고 기관이 사는 종목만 사자 이렇게 가야 됩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뭐 외국인이 이제 보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스토리 같은 경우 많이 좀 접근을 하지만은 외국인들이 뭐 우리나라 기업들의 뭐 펀더멘털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뭐 그걸 굳이 이제 추종 매수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들이 보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아까 봤었던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의 체질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제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KTNG 같은 부분들이라든가 최근에 약세장에서 강점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스토리들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체력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깔끔한 정리였습니다. 자, 종목 탐험으로 넘어갑니다.